오늘은 슈퍼우먼 스페셜 아이스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슈아 윌리엄슨, 에드워드 네르먼, 에드워드 미어만, 로라 브라가, 니콜라스 시스마, 미크라 세스마, 렉스 로커스가 함께 작품에서는 로이스 레인의 능력의 비밀 기원이 밝혀집니다. 데일리 플래닛의 편집장이 된 로이스는 글쓰기 슬럼프에 빠져 슈퍼우먼의 이야기를 글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카라와 라나가 그녀를 찾아와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며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권합니다. 처음엔 빅보에바 비브버스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던 로이스는 도중에 범죄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기쁘게 슈퍼걸과 슈퍼우먼의 메트로폴리스, 나아가 세계를 지키는 임무에 동참합니다. 윌리엄슨이 로이스, 카라, 라나 간의 역학을 새롭게 구성한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켄트 가족 내에서 이와 같은 여성 중심의 다이내믹은 거의 혹은 전혀 본 적이 없기에 신선하고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재미있는 점은 3명의 여성 히어로가 각자의 세대에 걸쳐 서로에게 슈퍼히어로로서의 의미를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입니다. 윌리엄스는 또한 로이스가 라나의 히어로 이름인 슈퍼우먼을 빼앗았다는 점을 재치있게 다룹니다. 라나는 농담 삼아 자신은 슈퍼우먼 레드이고 로이스는 슈퍼맨 블루라고 말하며 그린 랜턴이라는 이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다면 2명이 같은 이름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입니다. 3사람은 로이스가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로이스는 자신이 애초에 슈퍼히어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이 이야기를 누구를 위해 쓰는 것인지조차 의문을 느낀다고 털어놓습니다. 페리 화이트가 편집장이었을 때는 아이디어를 그에게 제안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최고 책임자로서 아이디어를 공유할 상사가 없다는 점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로이스의 편집장 역할이 일관되게 쓰인 점도 매우 좋습니다. 그녀가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특별히 즐기지도 않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로이스는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역할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매우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로이스가 갑자기 자신의 역할에 능숙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배우고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몇 달 전 액션 코믹스의 백업 스토리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그곳에서 로이스는 슈퍼맨과 결혼한 상태에서 슈퍼맨 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데 따르는 윤리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클락 역시 슈퍼맨 관련 뉴스를 보도하며 윤리적 딜레마를 겪는 장면은 이야기의 복잡성을 더합니다. 로이스가 자신의 기사 방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채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은 흥미롭게 그려집니다. 이를 알아챈 나나와 카라는 로이스가 간절히 필요로 하던 의견 교환의 상대가 되어줍니다. 로이스는 압소루 파월 당시를 회상하며 영웅들이 네버와 싸우는 동안 그녀는 진실을 보도하며 슈퍼코프 수풀콜퍼와 협력하는 데 집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월라가 그녀의 아들과 남편을 해치자 로이스는 더 이상 관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렉스의 슈퍼코프 갑옷 중 하나를 착용하고 영웅들과 함께 가모라로 향해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마조들은 영웅들에 의해 비활성화되었고 로이스의 슈트 역시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가모라 해안 근처의 바다로 추락했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후 데일리 플래닛 건물 옥상에서 슈트를 입지 않은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슈트에 생존 메커니즘이 내장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을 구한 후 사라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여기서 마크 웨이드의 액션 커미서의 멋진 연결고리를 추가하며 로이스가 능력을 개발하고 슈퍼우먼이 되는 여정이 클락이 판텀 초원에 갇혀있는 동안 이는 현재 웨이드가 액션 코믹스에서 탐구 중인 스토리라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의 타임라인 일관성은 윌리엄슨의 슈퍼맨 내러티브에서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각각의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며 특히 저스티스 리그와의 연계를 포함해 명확한 타임라인 안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모습은 인상적입니다. 로이스는 왈라 사건 이후 그녀의 삶이 급격히 변했다고 밝힙니다. 처음에는 싫어했던 편집장 역할을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초능력을 개발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로이스는 슈퍼코프에 찾아가 멜시오와 레나에게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알립니다. 윌리엄스는 다시 한번 웨이드의 이야기와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슈퍼맨의 부재 속에서 슈퍼코프는
슈퍼 가족과 협력하며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처음에 머시는 로이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곧 그녀를 위한 시간을 마련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로이스가 실수로 머시의 새 책상을 반으로 쪼개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자 상황은 약간의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이 책상은 아만다 월러에게서 훔친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카라는 로이스가 가족들에게 알리기 전에 머시에게 먼저 이야기한 것에 약간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로이스는 가족들이 팬텀존에 갇힌 클락을 대신해 바쁘게 활동 중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로이스는 머시를 옹호하며 압솔루트 파워에서 그녀가 영웅들과 지구 사람들을 위해 목숨과 신체를 희생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이를 통해 신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 다이내믹은 윌리엄슨이 슈퍼맨 연재 시리즈에서 관계를 구축하는 뛰어난 작업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클락과 로이스 모두 슈퍼코프가 슈퍼맨 소유가 되고 머시가 회사를 운영하는 아이디어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20권에 걸쳐 윌리엄슨은 클락, 로이스, 머시 간의 관계를 신중하게 발전시켜 이제 그들이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머시는 과거에 로이스의 갑옷이 아마조의 힘 흡수가 역전되면서 그녀에게 초능력을 부여했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갑옷이 파괴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녀가 어떤 종류의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그것이 누구의 능력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윌리엄스는 슈퍼맨 19에서 암시된 제약들을 확장하며 리나는 로이스의 세포가 초과 충전된 상태라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로이스가 슈퍼맨처럼 노란 태양의 방사능을 흡수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추가적인 테스트가 진행될 때까지 로이스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습니다. 그러나 로이스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그녀가 그것을 반드시 하도록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로이스는 경찰과 은행 강도들 간의 총격전을 목격합니다. 총격전에 갇힌 경찰들 중에는 카코아 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윌리엄슨이 이 캐릭터의 존재를 드디어 상기한 듯합니다. 카코아는 이번 시리즈 초기에 등장하며 메트로폴리스 경찰 미소 히우해에서 매기 소이어 마기 사우엘을 대신할 캐릭터로 보였습니다. 그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렇다 할 비중 있는 전개는 없었습니다. 이번 등장은 초기 소개와 특별편을 제외하면 겨우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캐릭터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그의 부재는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윌리엄슨이 메트로폴리스 경찰이나 법 집행기관이 슈퍼맨 이야기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도록 설정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슈퍼맨이 경찰과 더 긴밀히 협력하는 아이디어는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고담의 경찰이 잘 개발된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메트로폴리스 경찰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잠재력이 실현되지 않아 아쉽습니다. 총격전이 격화되면서 로이스는 행동에 나서 카코아를 총알로부터 구하고 마치 흐릿한 형체가 나타나 강도들을 모두 제압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카코아는 슈퍼맨이나 슈퍼맨 가족 중 한 명이 개입했다고 생각하며 강도들을 체포하고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로이스는 자신의 조속도를 사용해 강도들을 제압했지만 자신이 방탄이란 사실은 몰랐다고 밝힙니다. 실제로 총에 맞았지만 나중에 근처에서 찌그러진 탄환 잔해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이 다소 클리셰일지라도 마음에 듭니다. 고전적인 영웅 서사처럼 자신의 안전보다 타인의 안녕을 우선시하며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로이스의 행동은 그녀의 캐릭터의 깊이를 더합니다. 특히 그녀가 그 총알을 소중히 보관하는 장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슈퍼우먼 복장 안에 총알을 넣어두며 영웅의 길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상징으로 삼습니다. 클락이 팬텀존에서 돌아온 후 로이스는 극적인 셔츠 찢기 장면으로 자신의 능력을 공개합니다. 클락은 그녀를 데리고 미스터 테리픽, 미스터 이세, 테리픽과 아톰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이들은 새로운 능력을 얻거나 능력이 바뀐 사람들의 출현을 조사 중이었지만 로이스가 어떻게 능력을 얻었는지에 대해선 그들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능력을 얻은 첫 번째 사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머시가 이전에 내린 결론을 확장하며 로이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과도하게 사용하면 능력이 소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능력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상 상황을 위한 우천 대비 시나리오로 남겨둘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물론
로이스는 관망만 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녀는 남편과 다른 영웅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싶어하며 클락은 그녀의 결단력을 인정하고 훈련을 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이로 인해 로이스가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연마하는 즐거운 훈련 몽타주가 이어집니다. 이 장면에는 악명 높은 슈퍼맨 64 게임의 초록색 링을 통과하는 재미있는 오마주도 포함됩니다. 결국 로이스는 브림스톤의 과의 전투에서 슈퍼 가족에게 자신의 능력을 선보입니다. 그녀는 불로 만들어진 거대한 악당의 소나귀에서 존을 구하며 자신의 힘을 증명합니다. 이제 로이스는 말 그대로 가족의 일부가 되었으며 영웅들의 모험에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녀는 사건의 뒷이야기를 글로 쓰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신을 즐기며 새로운 챕터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남편, 아들, 그리고 슈퍼가족과 함께하는 모습은 그녀가 이 역할에 얼마나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현재 시점의 이야기에서는 라나와 카라가 로이스에게 솔직해지라고 격려하며 그녀가 사실은 능력을 갖게 된 것을 좋아하고 있음을 인정하도록 돕습니다. 로이스는 마침내 이를 받아들이며 능력을 갖는 것이 특권일 뿐만 아니라 이를 즐기는 것도 괜찮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새로 얻은 능력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지만 다른 슈퍼우먼들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그녀에게 책임감과 즐거움을 균형 있게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영감을 받은 로이스는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완성하자 그녀는 어깨에 무거운 짐이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느끼고 이를 삭제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도움 요청을 듣게 된 로이스는 주저없이 슈퍼우먼으로서 다시 한번 행동에 나섭니다. 이야기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결말로 마무리되며 슈퍼맨의 유산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슈퍼우먼은 앞으로도 이 세계에 남아 계속 활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된 에필로그에서 머시가 로이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머시와 슈퍼코프는 로이스에게 갑옷이 실제로 회수되었음을 밝힙니다. 이 갑옷은 머시와 렉스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물건으로 본래 우주 여행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현재도 시무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스가 이 모든 것을 퍼즐처럼 맞춰가기 시작하는 한편 저스티스 리그의 워치타워에 있는 아톰 가족 역시 진전을 이룹니다. 그들은 슈퍼맨 수준의 능력을 새로 얻거나 다른 사람과 능력을 교환한 사람들이 모두 확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로이스의 능력은 누구의 것일까요? 윌리엄스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로이스는 제너럴 조드, 제너럴 조트, 이의 능력을 얻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조드는 자신의 잃어버린 능력을 찾기 위해 감옥선에 탑승해 지구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는 중대한 반전입니다. 최근 훌륭한 미니 시리즈에서 조드는 그의 현 상태를 크게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보여주었으며 이제 이 서사가 현재 이야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특히 기넬 비포 솥 시리즈를 따라온 팬들에게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또한 이는 향후 대규모 이벤트를 예고하는 명백한 설정이기도 합니다. 이는 슈퍼맨 20호에서 암시된 바 있는데 슈퍼맨이 조드와의 싸움 중 한쪽 눈을 잃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조드를 다시 중심적인 적으로 배치하려는 듯 보이며 이는 매우 흥미로운 방향입니다. 수년간 조드는 슈퍼맨의 주적으로 간주되지 않았고 대신 그의 행성, 가족,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넬 비포 솥 시리즈는 이러한 면모를 상당 부분 없애며 더 악랄한 조드가 다시 등장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슈퍼맨 가족의 많은 멤버가 아직 조드와 맞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신선한 역학과 갈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특히 슈퍼우먼 이야기가 이 전체 플롯과 어떻게 통합될지 기대가 큽니다. 슈퍼우먼 스페셜 이슈 원아연 로이스 레인의 새로운 초능력 이야기에서 많은 공백을 메우면서도 현재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를 고정합니다. 로이스가 겪는 글쓰기 슬럼프와 그녀의 능력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를 특권이자 짐으로 여기는 모습은 그녀의 캐릭터의 깊이를 더합니다. 윌리엄스는 이 이야기를 압솔루트 파워 및 마크 웨이드의 현재 액션 코믹스 이야기와 훌륭하게 연결시키면서도 자신만의 진행 중인 슈퍼맨 플롯을 암시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호는 특히 DC 리버스 이후 조드의 여정을 따라온 독자들에게 큰 만족을 주는 클리프행거로 마무리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욱 기대됩니다.